결산, 네, 제가 나름대로 이미 뽑은 네, 그런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혀 뭐 그런 거 아니고요. 뭐 간단히 소개하자면 2013년에 창단했고요. 맨 처음에 4부인 챌린지에서 시작했어요. 지금이 4부라 부른 거지 실제로는 이제 그 당시에는 재편되기 전이기 때문에 그냥 실질적 4부라고 칩시다. 지금은 아닙니다. 조금 개념 달라요. 그래서 4부로 써놓은 거고. 그래서 2022년에 K리그2로 승격해서 성적이 좋아서도 있지만 일단은 이제 구단이 그 과석이라든지 그런 작격이 되기 때문에 올라온 겁니다. 이 이후에도 이제 청주라든지 화성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올라왔었죠. 그래서 이제 내년에 김해하고 파주도 그런 식으로 올라온 겁니다. 자격이 돼가지고. 김포 솔터공 축구장. 원래는 이거 전에 김포 경기장에 있었는데 그거 사다가 일로 옮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원래는 저 걸포인가 사우동인가 그쪽에 하여튼 있었는데 하여튼 말도 못하게 구린 거 있었는데 거기를 이제 4부하고 3부에 쓰다가 일로 이사 와가지고 이제 2부로 승격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승격 목표는 이제 프로권 연장 목표였고 이제 승강 프로에 도전하는 거고 5천 명을 이제 넘는 거 그렇게 하는데 이거는 사실 그냥 5천 명은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목표는 이제 프로비지. 그런 이미지 구축하고 이게 팬들을 계속 모으는데 가족 단위 행사 그래서 많았어요. 유튜브에 보면 이건 나와 있고 25시즌 K리그 2는 총 14구단이 참가해서 3라운드 로빈을 했어요. 겁나 많이 때렸다는 거죠. 근데 짝수 경기라서 이제 중간에 쉬는 팀은 없었고 그런 식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뭐 개인기 극대화 요거 개인기 극대화는 레드카드 많이 받은 게 태클 포함인가요? 라고 하는데 K리그2 자체가 원래 좀 거친 편입니다. 사실 요거는 저도 자료 정리하면서 알았는데 그러니까 갑자기 사라진 선수들이 있거든? 그런 애들이 이제 시즌 아웃 때 선수들이야. 김포도 있었거든. 그러니까 김포도 보면은 갑자기 한 명이 몇 경기 하다가 사라지고 막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게 이제 부상당해가지고 이제 장기 부상 끊고 그런 케이스예요. 대표적인 예시로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선수 설명할 때 나오겠지만 한두 명씩 보이고 그다음에 루이스도 이제 그렇게 몇 경기 못 나왔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사실 K리그2 자체가 좀 많이 거친 편입니다. 예. K리그2가 기본적인 마인드가 다 그래. 되게 거칠게 수비해서 그러니까 내가 전력이 딸리면은 어떻게든 엎어진 경기를 하자. 그런 마인드이기 때문에 좀 상당히 거친 편에 속합니다. 레드카드가 의외로 김포가 많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보통 경고 누적 퇴장이 많지 한 번에 다이렉트 퇴장이 의외로 별로 몇 개 안 됩니다. 네. 김포가 거친 팀 중에 하나긴 한데 의외로 레드카드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네. 좀 특이하긴 하죠. 네. 아무튼 리그2 7위 55점 실패했고 14승 13무 12패였고요. 그다음에 48골 37 48골 38 실점이고요. 요걸 보시면 알겠지만 득점을 많이 못한 팀이고 실점은 적게 한 팀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조금 기록과 다를 수 있어요. 넘어갑시다. 네. 그리고 이게 전반적인 스탯이 이렇게 나오는데 득점, 어시, 슈팅 뭐 이렇게 쭈루룩 나오죠. 퇴장이 내가 적다는 얘기를 이래서 한 거예요. 다이렉트 퇴장이 한 개밖에 없어요. 내가 이래서 김포가 생각보다 거친 팀이 아니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물론 경고 83장 있긴 한데 그래서 이제 생각보다는 그렇게까지 거친 팀은 아니다. 예. 실제로 퇴장이 많은 팀들이 있거든. 이게 다이렉트 퇴장이 많은 팀. 조금 의외 순위가 나와요. 여기 그러니까 이거는 전체 스탯이요. 시즌 스탯을 말하는 거예요. 시즌 스탯. 자, 손절부터 시작할게요. A랭크를 뒀습니다. 29, 26, 12 주전 수분장이고 작년에 비해서 그러니까 이게 김포가 좀 실점이 많은 편이거든요. 작년에 비해서 실점이 많고 득점이 좀 줄어든 편이야. 사실 그거는 손정의 폼이 약간 떨어진 것도 있거든. 그것도 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여전히 핵심 선수긴 하지만 그래 작년에 비하면 확실히 좀 아쉬워요 폼이. 크로스가 겁나 적다. 기본적으로 크로스가 적은 이유도 내가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긴 할 건데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윤보상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내가 윤보상 A랭크 준 것도 출전 경기 11경기긴 한데 그러니까 원래는 그렇게 많이 안 뛰는 게 정상인데 이제 사실 손정에 좀 못한 경기 좀 있었어. 그래서 윤보상이 주전 나올 때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나는 윤보상이 없었으면 아마 손정이 무너졌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 때문에 A랭크 줬습니다. 조주영은 안 나왔어요. 경기 없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네. 김종민 씨, 아직 뭐, 별로 그 키스트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일단 내년에 계약을 하면은
좀 내년을 볼 생각입니다. 박경록 이제 붙박이 이제 김포의 센터백이죠. 박경록인데 박경록도 이제 파울로 끊어주고 파인 플레이가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제 막 뚫리고 하면은 그냥 그 커팅을 하거나 이런 게 능력이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김포 내에서도 워낙 오래된 선수 중에 하나다 보니까 워낙까지는 아니구나. 하여튼 오래된 선수 중에 하나니까 이제 좀 그런 게 좀 잘 되는 것 같아. 여기서 오래됐다는 거는 한 2년 넘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오래 여러분들 다른 리그 기준 보시면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2부 리그는 2년 이상 넘으면 대부분 오래된 선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년 단위로 거의 교체되니까. 이인재, 요 선수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하고 싶었던 그냥 중간에 사라진다는 게 이런 경우예요. 그러니까 한 경기하고 바로 시즌 아웃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급히 영입하고 막 그런 게 있죠. 그래서 센터백이 막 엄청 많거나 그러니까 미드필더 엄청 많거나 이럴 때는 중간에 몇 명이 시즌 아웃 나간 거야. 그래서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일단 내년을 좀 봐야 된다. 그 이찬영. 이찬영이 되게 잘했어요. 이찬영이 사실 그 센터백 중에 몇 명 선수가 있는데 그 몇 명 선수 이찬영 거의 붙박이에 좀 가깝거든요. 박경호도 나오긴 했지만 그래서 되게 이찬영도 열심히 뛰면서 확실히 우리 팀에 활기를 주는 그런 포지션이었다 보면 될 것 같아. 근데 그렇게까지 막 엄청 특이할 필요는 없는데 파울이 좀 많이 그러니까 파울이 좀 있는 편이긴 해. 그래도 뭐 센터백이니까 뭐 어쩔 수 없지 그런 느낌. 김지훈. 얘가 이제 왜 오른쪽이긴 하거든요. 26경기 한 골기 두 도움인데 사실 제가 얘를 S랭크를 안 준 이유는 따로 있어요. 따로 있는데 뭔가 조금 크로스나 이런 게 그렇게 좋진 않아. 그러니까 이 오른쪽에 돌파를 잘하고 뭔가 그런 거 좀 있거든. 근데 뭔가 해. 어. 얘를 뭔가 믿고 뭘 하기에는 좀 그래. 그냥 그래 없으니까 쓰지 약간 그런 느낌이 좀 더 아까워. 그래서 A 랭크긴 하지만 뭐 괜찮다 이 정도지. 뭐 약간은 등급을 후하게 준 것도 있어요. 김민호 B. 김민호가 사실 작년반에 되게 잘했거든요. 작년반에 되게 잘했는데 이번 시즌에 좀 자리가 없었어. 김민호가. 그래서 이제 김민호가 좀 많이 못 나와서 좀 더 이렇게 좀 안 된 것도 참고로 97년생이에요. 의외로 사람들 모르는데 우리 민호가 생각보다 어려요. 나도 이제 조사하고 나서 알았는데 민호가 생각보다 되게 어려워. 되게 어려워 생각보다. 나는 얘 한 91이나 90 정도 되는 줄 알았거든. 되게 어려워 생각보다. 나 이제 조사하면서 알아 조사하면서. 음. 최성준은 안 나와서 데이터가 없습니다. 김민우. 김민우는 임대에서 왔는데 사실 그렇게 좋은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3골 1도면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얘는 센터백이 아니에요. 장부성. 그 장부성이 이제 그 상반기가 아니고 나중에 뭐야 어린 선수거든요. 어린 선수. 어린 선수인데 내가 장부성 플레이 쭉 보니까 와 그냥 진짜 잘하더라. 그래가지고 내가 생각하는 그 그러니까 베스트 그 포백에 장부성 꼭 있어야 된다 봐. 근데 다만 이 장부성을 받쳐줄 애를 누구를 쓸 건지가 좀 고민이긴 한데 난 그래서 장부성을 그러니까 좀 장기 계약까지는 아니더라도 물론 돈이 없으니까 그런 거지. 돈이 없으니까 하지만 그리고 나름 이제 주전급으로 좀 대우를 해줬으면. 그러니까 최근에 장부성이 계속 잘 나오긴 했는데 계속 나왔으면 좋겠어. 장부성 진짜 잘하더라. 장부성은 만약에 지금 계약이 1년 계약에서 무조건 계약을 좀 연장했으면 좋겠어요. 안 놓쳤으면 좋겠어 얘는. 홍시우는 인천에서 임대 온 애인데 별로 그렇게 인천에 임대 맞죠? 그렇게 뭐 딱히 특별한 활약은 없어요. 그냥 열심히 뛰었다. 수고했다 그런 느낌. 체프먼. 체프먼 원래 S 주려고 했거든? 근데 체프먼은 경고가 너무 많아. 내가 체프먼을 그 S를 주고 싶었는데 얘가 퇴장당해서 경기가 말린 적이 좀 몇 번 있어. 그래서 그것 때문에 순위가 바뀌게 좀 있거든? 그래서 차마 S는 못 주겠더라고. 약간 S에 가까운 A에 좀 가깝거든요? 그래서 못 주겠어, 얘는 도저히. 너무 경고 누적 퇴장이 많아가지고. 너무 카드가 많아. 그래서 어떤 경우도 있냐면 경고 누적으로
그러니까 그 경기 퇴장당하니까 다음 경기 못 나오고 그런 경우도 계속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지고 막 그런 것도 많았단 말이야. 체포을 잘하는 건 맞는데 너무 거칠어. 그래서 그런 카드 관리 좀 해주기에 뭔가 전술이 좀 필요할 것 같아. 그러니까 얘는 좀 그 감독이 뭔가 이제 그런 카드 관리 좀 해라라는지 뭔가 얘기가 좀 있어야 돼. 얘가 없어가지고 막 경기가 터진 경우가 너무 많아. 센터백 주포시 아니에요? 아, 수미예요? 그러면은 내가 볼 땐 체프먼이 수미로 다시 가는 게 나을 것 같아. 왜냐면 센터백이 지금 자원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체프먼 말고, 그러니까 수미에 디자우마가 있긴 한데, 사실 내가 볼 때는 디자우마하고 체프먼 둘 다 있어도 되거든? 왜냐면 디자우마가 없자 앞으로 나가면 되니까. 디자우마 앞에 있고, 체프먼이 뒤에 있으면 되거든? 사실 내가 볼 땐 중앙에 물론 미드필더가 있긴 한데 내가 볼 때는 차라리 그냥 사이드백을 그러니까 사이드 미드필더 없사 그러니까 그 윙 뭐야 양쪽에 사이드 미드필더 없애는 한이 있어도 내가 볼 때는 그냥 투볼란체 나을 것 같거든. 어 차라리 그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어. 그래서 나는 체프먼이 그 센터백으로 되게 든든하긴 한데 뭔가 그런 것만 아니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너무 카드가 많아. 김동민 네, 땜빵 괜찮았고요. 잘 가시면 되겠고요. 별로 할 말 없습니다. 네. 김민식 뭐 나쁘지 않았어요. 네. 수미였으면 S급일 것 그건 또 아니에요. 네. 그거는 뒤에 좀 설명할 건데 일단은 투볼라치를 써봐야 할 것 같아. 왜냐면 투볼라치 쓸 때 당연히 그러니까 지금 그 김포 스쿼드상 사이드 미드필더를 없애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그 윙백들이 장부성어, 윤재훈 얘네들이 이제 막 엄청 열심히 해야 되거든. 근데 그거 모르겠어 나 솔직히. 이상민 뭐 나쁘지 않았습니다. 괜찮았던 것 같기도 해요. 근데 뭐 나랑 팀을 떠난다고 하면은 잡지는 않을 거예요. 어. 제가 수미가 체크머니 S가 안 돼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네. 디자오바 디자오바가 4명 있으면 우리 바로 1위 합니다. 네. 김포에요. 디자오바가 이제는 더 이상 수비도 아니야. 수미도 하고 중미도 하고요. 공미도 하고 공격수도 해. 그냥 혼자 다 해. 그래서 루이스가 부상할 때 혼자 했어 그냥. 그러니까 루이스가 부상할 때 디자오바 혼자 다 하다가 결국 부상 나가지고 루이스 디자오바 둘 다 없으니까 팀이 망해버렸 그런 느낌도 있었거든. 그래서 내가 아까 체플먼이 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잖아 수미에. 나도 그건 동의를 해. 근데 이제 그럴 때는 디자오마거의 그 연계를 생각을 잘했는데 그렇게 포지션을 되게 고민을 해야 되겠지. 그러니까 사이드 미드필더를 아예 없앨 건가? 놔둘 건가? 그런 고민도 있어야 되겠고. 근데 사실 우리 스쿼드를 봐서는 사이드 미드가 굳이 필요할 것 같지도 않아. 그냥 발이 느려 애들이. 그래서 발 빠른 미드필더가 필요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발빠른 미드필더 디자오마거든 또 별로든. 그러다 보니까 굳이 그렇게 사이드 미드 둘 필요가 있나? 약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맞고 부담스럽다고. 얘 되게 순둥순하게 생겼는데 플레이가 얘 되게 순진하게 생겼잖아. 실제 플레이는 너무 거칠어. 사실 김포에서 여러분들 막 손정현이 막 태클하고 그 다음에 뭐 박동진이 막 화내고 막 이런 것만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실제 플레이 제일 거친 애가 디자오머입니다. 예. 디자오머가 그냥 폭력 그 자체야. 사실 체프먼도 막 되게 폭력적이다. 그러니까 이게 그때 막 그 수비하는 그 인상만 잡혀서 그렇지 실제 플레이는 디자마가 제일 거칩니다. 예. 디자마는 막 진짜 애가 막 그냥 막 좁해 다른 애들을. 그래가지고 나 가끔 보면은 제 퇴장 언제 다이렉트 퇴장 언제 당할 것 같아. 내가 그런 생각 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나는 쟤를 그 약간 조금은 조심스럽게 써야 되지 않나라 가끔 생각 그런 생각도 해. 너무 거칠어 애가. 그리고 얘가 가장 단점이 하나 있는데 얘가 자기 급발진을 못 참아. 그래가지고 막 경기 안 풀린 날에는 막 개 쌍욕을 하나 났거든? 내가 무슨 얘가 그러니까 브라질 왔잖아. 무슨 말로 욕하는지 모르겠는데 막 욕하는 것 같아. 근데 아무리 봐도 이 새끼 욕하는 거야. 막 기분 나빠가지고 막 뻑뻑거리는 것 같거든? 조금 그 감정 절제를 가끔 못해요 얘가. 그러니까 루이스와 다르게 감정 컨트롤을 잘 못해 얘가. 그게 되게 생긴 것과 다르게 굉장히 다혈질입니다. 다혈질이고 굉장히 거칠고 수미답긴 해요. 사실 그래서 가장 수미다운 수미긴 해요. 난 맨 처음에 얘 얼굴만 보고 무슨 수미 이 새끼가 무슨 수미인가 싶었는데 가장 수미다워요. 네.
그다음 이환이 적당해요. 뭐 그 다음 시에 없어도 뭐 굳이 상관없겠지만 아무튼 다음 시에 보면 좋겠습니다. 예. 최재훈 여기 설명 안 적었는데 깜빡 이거 까먹 이거 새벽 2시인가에 적어가지고 약간 몽롱해가지고 이거 까먹었는데 우리 팀의 주장이에요 주장. 우리 팀의 주장이고 핵심 선수입니다 핵심 선수. 핵심 선수인데 이제 이 선수가 주장으로서의 능력치 되게 좋은데 가끔 보면은 너무 거칠어가지고 본인이 퇴장당하는 다이렉트 퇴장 아니지만 경고조 퇴장 그런 것도 있긴 해요 최재훈이. 그래서 좀 그런 퇴장을 안 당하게끔만 조금 경고도 퇴장만 어떻게든 그런 것만 조금 조심하면 될 것 같다. 조금 그러니까 파울을 되게 좀 거칠게 한다고 했나? 좀 과감하게 하는 편이야. 주장 그러니까 김포의 주장답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김포의 주장 설명 끝. 정우빈 나오긴 했는데 넘어갑시다. 이강현. 그러니까 이 이강현도 이제 되게 오래된 멤버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최재훈, 이강현이 되게 오래된 멤버 중에 하나예요. 근데 내가 볼 때는 이제 이강현 보내줘야 될 것 같아. 이제 슬슬 나이도 있고, 얘가 좀 나이가 좀 있거든요. 91년생이야 그런 거야 아마 그럴 거야. 네, 얘도 이제 그만 보내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합니다. 얘는 너무 나이가 많아요. 나이도 많고, 애가 이제 뛰는 폼이 이제는 보내줘야 될 것 같아. 연능비는 솔직히 좀 뛰는 거를 내가 본 기억이 없거든. 뭐 하는지 필드에서 뭔가 분명히 열심히 하거든. 근데 뭘 하는지 모르겠어. 뭐 굳이 내년 시즌 안 봐도 뭐 크게 상관없지 않나 그런 생각 듭니다. 조관우 이거는 내가 볼 때는 영입이 잘못된 것 같거든. 다른 선수 내가 언급을 안 했잖아. 이 선수 내가 굳이 언급을 한 이유가 이 선수가 3부하고 4부에서도 이제 한 경기 뛰고 방출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니 3부하고 4부에서 못 뛰는 자원을 도대체 왜 데리고 온 건지 모르겠어. 이게 왜 데려온 거야 이거? 그래서 무슨 비리라도 있나? 무슨 뭐 구단 비리 때문에 데리고 온 거야?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 아니 아예 기록이 없는 선수를 3부, 4부에서 못 쓰는 선수를 왜 데려왔는지 자체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학창 시절에 잘했는지 모르겠는데 스탯 자체가 없는 선수를 왜 데려와가지고 왜 한 경기도 안 쓰면서 이렇게 할 건지에 대해서 나는 납득이 안 됩니다. 네. 플라나. 플라나가 지난 시대에 비해서 조금 스탯이 떨어진 건 맞는데 그래도 내가 볼 때는 플라나가 가끔씩은 자기가 풀어. 근데 사실 받은 기회에 비해서 너무 날리기 많아서 사실 A 등도 어떻게 보면 후하게 준 건데 그동안에 이제 노고도 있고 하니까 내가 A 등급 줬습니다. 그래도 좀 그런 게 뽀찌죠 뽀찌 등급 뽀찌를 준 거지. 근데 얘는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실제 플레이를 보면은 그러니까 루이스와 플라나 같이 나오면은 루이스한테 많이 도움을 주는 타입이에요. 약간 브루노가 했던 역할과 좀 비슷한데 얘는 내가 볼 때 공격수라기보다는 사실 그냥 약간 공미 쪽에 놔두는 게 좀 맞지 않나? 공격수라고 하기엔 조금 뭔가 스탯이 조금 그래. 그리고 플라나가 프리킥 킥이 워낙 좋아요. 킥이 좋은데 문제는 뭐냐? 문제는 너무 놓친 게 많아. 특히 이번 시즌 좀 심했어. 그래 이번 시즌에 이런 것 때문에 터진 게 많았거든요. 어, 조금. 윤재훈. 얘가 공격수에 왜 있을까라 생각해봐. 원래 얘 공격수거든요. 근데 이번 시즌 특이한 게 뭐냐면은 얘를 분명히 영입할 때 공격수 데리고 왔어. 근데 실제로는 왼쪽 윙백으로 썼어. 왜 왼쪽 윙백에 사람이 없으니까 야 너 뛰어 그래가지고 공격수의 얘를 너 뛰어 이래 윙백 앉혀놓은 거야. 근데 어머 잘하네 그래가지고 시즌 내내 그냥 윙백이었어. 그래서 너무 잘하는 거야 윙백으로. 와, 그래 분명히 영입은 공격수를 했는데 너무 좋아. 그러니까 지금 그 김포 FC 선수 명단에도 보면은 얘 공격수로 돼 있거든. 나도 그래서 내가 바로 찾으면서 얘 뭐지? 그래가지고 내가 알고 있긴 얘 분명히 수비수인데 그래 찾아보니까 윙백 바꿨다고 돼 있더라고. 포지션 변경을 한 거야 포지션 변경 이번 시즌에. 그러니까 원래는 얘가 공격수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뭐라고 하냐 윙어야 윙어 얘가. 그 손흥민 자리 있잖아. 어딘지 알죠? 얘가 원래 손흥민 자리야, 손흥민 자리. 원래 그런 공격수인데 사람이 없으니까 야 너 뛰어 그래가지고 윙백이 안 친 거야. 근데 너무 잘하니까 그냥 계속 그걸 쓴 거야 그냥. 한번 써보니까 너무 좋으니까. 원래는 그 자리가 이제 이 저거 뭐냐 그러니까 그러니까 김지훈이나 이런 애들이 김지훈이야 김민호나 약간 땜빵식으로 막 돌아가는 자리였거든 원래. 사람이 없어가지고.
아 근데 왼쪽 윙어인데 내가 그 얘기를 왜 꺼내냐면 얘가 수비 능력이 좋아요. 그러니까 얘가 내가 진짜 마음에 들었다고 하는 게 수비도 잘하고요. 그러니까 그 볼 커트한 능력이나 따라가서 볼 빼는 능력 이런 것도 되게 훌륭해요. 수비도 되게 잘해요. 어. 수비도 잘하고 크로스도 잘하고요. 그다음에 돌파 능력도 좋고 슛도 잘해. 어. 골은 한 골밖에 못 넣었는데 도움 준 거 보면 알죠. 예. 그러니까 얘가 되게 간접 기회란 이런 걸 너무 창출을 많이 해가지고 나중에는 막 혼자서 막 이것저것 많이 해요. 특히 윤재현이 가장 많이 공간을 잘 만들거든. 혼자 돌파해가지고 공간을 잘 만들어 놓거든. 그럼 이제 패스를 딱 주면은 받아먹기 하고 막 그런 식으로. 되게 그 크로스, 공격, 스피드 다 좋아요. 너무 윙백으로서의 갖춰야 될 그런 조건을 거의 다 갖추고 있어. 그래서 사실 그러니까 원래도 윙백을 안 뛴 건 아니지만 전문 윙백은 아니거든 얘가. 근데 이제 너무 마음에 드니까 그냥 너 계속 윙백 해라. 왜냐면 사실 왼쪽 윙백이 그동안 사람이 없었거든. 응. 대안이 없었어.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에 김포가 그 앓고 있던 문제 중에 하나가 이제 윙백이었거든, 윙백. 장구성도 잘하긴 하는데 장구성이 사실 그 윤지현보다 잘하진 않아. 그러니까 최근의 경기를 보면은 윤재훈이 왼쪽 그다음에 이제 오른쪽이 장구성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그러니까 장구성은 솔직히 약간 물음표긴 해요. 그러니까 엄청 잘하는 건 맞는데 다음 시즌 잘할지는 솔직히 모르겠어. 근데 윤재훈은 이미 검증이 다 끝났기 때문에 윤재훈은 내가 볼 때는 다음 시즌에 그냥 붙박이일 가능성이 높아요. 이제 나 내보내 이강인 이런 내보내고 정리할 일 정리하면은 아마 윤재훈은 그냥 붙박이 박아놓고 근데 얘 대체를 누구 쓸 건가 이런 그런 고민을 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싶어요. 지금 사실 그 제가 그 그러니까 정리하면서 몇몇 선수 사실 임대 왔거나 아까 김민호라지 이런 선수들은 이미 다 딴 데로 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리가 이미 된 선수도 있고 이제 군대 가나 그런 선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윤재훈은 아마 다음 시즌에는 수비수로 이제 정보 바뀌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무 잘해가지고 한 1년이 아니야. 한 내가 볼 때 5년 더 봤으면 좋겠어. 윤재훈은. 제가 내가 이 새끼가 존나 개새끼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 사실 얘가 골만 좀 넣어줬어도 우리가 이렇게 박살은 안 났어. 그러니까 디자오마가 부상이고 루이스가 부상일 때 얘가 좀 사람답게 해줬으면은 적어도 여기까지 김포가 몰려가지고 7위까지 떨어지지 않았거든. 너무 못해. 이씨. 적당히 못해야지. 얘 참 공격수예요. 적당히 못해야지. 이씨. 음. 그냥 뭐 그냥 공격수입니다. 네, 그냥 뭐 파이팅 하시고 뭐 네. 딱히 기억에 남는 플레이는 없어요. 네. 좀 그렇습니다. 아 나왔습니다. 그분. 아 여기서 김포의 김 이거 했는데 이건 사실 빼야 돼. 김을 담당하고 있고요. 포는 아까 말한 디자우마죠. 네. 사실 이제 내가 볼 때는 요거까지야. 딱 김까지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김은 루이스, 포는 아니, 포는 디자우마, 그 다음에 F하고 C를 손정현, 장구성, 윤재원이 담당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네. 외국인 둘이 다 했다. 아니 그렇진 않아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루이스 혼자 다 한 시즌 아니에요. 이번 시즌은 득점은 루이스가 진짜 많이 스텝 보면 알잖아. 루이스가 진짜 많이 한 건 사실인데 이제 루이스가 부상일 때도 이제 윤재훈이라든지 장구성이라든지 디자우마라든지 뭐 이런 선수들이 해준 게 좀 많기 때문에 그런 선수들 많이 좀 땜빵을 많이 해줬다. 그래서 루이스가 많이 해준 건 분명한 사실이지만 이제는 조금 뭐 그 루이스가 꼭 득점이 아니더라도 다른 걸로 찾아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 좀 합니다. 음. 유지민은 뭐 딱히 기록이 없고요. 안창민, 안창민 열심히 하긴 하는데 공격수 치고는 네, 스탯이 너무 박살이 났기 때문에
설마 좋은 득은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제갈제인만큼 너무 못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뭐 안창민은 그리고 그러니까 교체가 좀 많았지. 뭐 제갈제인도 그렇다 치면 교체가 좀 있긴 한데 사실 안창민은 내가 볼 때 주전으로 나온 기억이 잘 없거든. 뭐 워낙 좀 활약 자체가 좀 저조하긴 했고 안창민은 다음 시즌 안 봐도 뭐 딱히 상관없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조성준. 조성준은 뭐 열심히 뛰긴 하는데 솔직히 공격수 스탯 치고는 너무 처참해가지고 모르겠어. 조성준은 그냥 다음 시대에 안 봐도 뭐. 아, 박동진. 이게 그러니까 박동진을 내가 그러니까 아까 이제 윤재원하고 뭐 어쩌고 내가 얘기했잖아. 박동진이 진짜 애들 부상일 때 고생 많이 한 것 같아. 진짜 고생 많이 했어. 네. 후반기 들어가지고 제주에서 왔거든요. 와, 진짜 처음에 인천전에서 막 개삽질할 때 이 새끼 뭔가 싶었는데 나중에 계속 골 넣고 막 잘하는 거 보니까 너무 잘하더라. 어.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지금 팀이 만약에 재편된다면은 공격수는 루이스 박동진 체제도 되게 좋고요. 만약에 루이스 혼자 나온다고 하면은 뒤에 디자우마 있고 뭐 그런 식의 체제도 괜찮을 것 같고. 그러니까 전술이 루이스 원툴이 아니고 박동진이 있다라는 게 있으니까 너무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진짜. 그러니까 근데 박동진이 뭐 단점이 조금 그러니까 명확한 선수인데 이 선수가 좀 다혈질이죠. 조금 많이 다혈질있지. 디자우마는 이제 경기장 밖에서 어떤지 모르겠는데 이 선수는 이제 경기장 밖에서도 좀 한석갈 하는 선수라서 좀 성질을 좀 이제 나이도 있는데 좀 줄여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 그게 좀 아쉬워. 그것 빼고는 아쉬운 게 없어요. 그러니까 좀 그런 멘탈 관리 그런 게 좀 아쉽긴 한데 뭐 일종의 승부욕에 보면은 나름 그걸 소화시킬 수 있는 뭐가 있다면 참 좋겠다는 생각하지만 음, 물론 이제 여기 나온 선수들은 다 저보다 어리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은 해요. 네. 그런 멘탈적인 부분이 조금 아쉽다. 파이팅 넘치는 모습은 분명히 그러니까 팀에 파이팅 넘치게 하게 하는 거는 분명히 좋은 자세긴 합니다만 그거 외적으로 만약에 문제 생겼을 때 뭔가 조금 근데 사실 나중에 시즌 되면서 점점 좋아지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난 다음 시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천지연. 아, 좋습니다. 이제 근데 군입대로 다음 시즌 사라지는 거 빼면은 다 좋습니다. 네. 이 선수는 참 아쉬워요. 참 아쉽고 그러니까 이 선수 킥이 진짜 좋고요. 중거리 슛 정말 좋은 것 같아. 중거리 슛 정말 예쁘게 잘 차는 것 같아. 그리고 이제 약간 이 선수는 공격수라기보다는 약간 미드필드에 좀 더 가까운 그런 공격수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사실 최전방에 노는 선수라기보다는 실제로 이제 포메이션 짤 때 포메이션은 어떻게 짜는지 모르겠지만 약간 아래에 있어. 그래가지고 공격수 뒤에서 이제 패스해주고 돌파해주고 약간 그런 타입이라서 음. 조금 미드 공미에 좀 가까워요. 공격수라기보다는 뭐 사실상 공미지 공미. 중앙에서 뛸 때도 있고 사실상 공미에 사실상. 김결 여기 써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김결 잘하더라. 김결이 이제 나중에 후반 교체 때 그럴 때 그렇게 나온 게 좀 많아서 그렇지. 사실 이 정도 스탯이면 나는 되게 만족해. 그러니까 김결은 플레이가 마음에 들어요. 내년 꼭 봤으면 좋겠어요. 진짜. 아무튼 이제 개인적 목표는 김결, 윤재호, 장부성 같은 애들이 있으니까 얘네들을 좀 육성하면서 약간 위에 있는 이제 루이스라든지 손정현이라든지 박동진, 디자우마 이런 선수들도 이제 핵심 체프먼 이런 선수들이 핵심 선수들 있잖아. 그런 선수들 잘 어울리는 구단이 되면은 내가 볼 때는 6위 이상은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보고 뭐 개인적 욕심으로는 5등 이상을 노리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려면은 일단 체프먼을 위로 올려가지고 수미를 2개를 만들든지 아니면은 이제 측면에 선수를 한명 영입하든지 내가 볼 때는 장부성 그러니까 오른쪽 윙백 오른쪽 윙백 자리에 한 명 정도 영입하고 그리고 이제 수미 영입하고 뭐 이런 게 좀 필요하고 나머지 미드는 생각보다 많거든요. 물론 내보내면 다른 선수를 받아야 하겠지만 그렇지만 이제 뭐 돈 주고 사올 필요까지는 아니라고 봐요. 근데 다만 이제 플라나가 나가면은 이제 또 플라나 자리가 한 명 필요하거든요. 왜냐면 루이스 박동진은 계속 해먹을 수 없잖아. 그러니까
루이스 플라나 체제가 안 된다고 그러면 루이스 옆에 있을 외국인이 한 명 필요해요. 어. 아니면은 루이스를 원톱에 둔다고 하면은 수비형 미드필더 누굴 한 명 데리고 오든지 전 그것도 안 되겠다 싶으면 미드필더에 한 명 데리고 와 미드필더. 차라리. 왜냐면 미드필더가 지금 많이 나갈 예정이거든. 미드필더가 몇 명이 아니, 두 명이 군입대로 사라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주전 중에 두 명이 사라지거든요. 주전 중에 두 명이 사라지는 거기 때문에 군입대로 사라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요 두 명을 메꿔줄 멤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디자우마의 뒤를 받쳐줄 멤버 이 둘이 필요해. 그러니까 디자우마가 아웃됐을 때 그 상황이 되게 처참했거든요. 그러니까 팀이 완전 무너지는 게 눈에 보였거든. 아니 외국인 나는 그 생각을 바꿨어. 이번 디자우마 하는 거 보고 난 생각을 바꿨어요. 아 외국인 미드도 좋구나. 내가 디자우마 보고 생각을 완전 바꿨습니다. 네. 음. 이번에 디자우마가 너무 잘해줘가지고 내가 지금 핵심 선수 중에 디자우마가 포지션이 수미예요. 수비수가 아니야. 중앙에 있다고. 이번에 내가 계속 수미 그랬잖아. 처음에는 우리 김포가 너무 패스나 이런 그런 패스 컷이 이런 너무 대똥 같아가지고 내가 외국인 수미 한번 봤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때 들어온 게 디자우마였거든. 포지션이 정확하게 수미형이요. 수미. 수비형 미드필더. 딱 그 자리에 있거든요. 진짜 막 원래 처음에 들어왔을 때. 지금은 뭐 그냥 막 골린 대로 있긴 한데 근데 지금도 기본적인 포메이션 수미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딱 역할이 패스를 예쁘게 뿌려주면서 그 중간중간 차단하고 앞으로 나갈 땐 나가고 그런 타입이거든. 근데 디자오마 보고 내가 생각이 싹 바꿨어요. 아 외국인 수비 진짜 좋구나. 정말 좋구나 있으니까. 음. 이게 지난 시즌에 미드필더가 허참했거든요. 디자오마 없을 때. 그때 이제 패스를 할 줄 아는 애가 없다 보니까 루이스가 패스를 했단 말이야. 사실 그 시점이 좀 말이 안 되는 경기긴 한데 아니 루이스가 도대체 내려와서 왜 그 볼을 조율하면서 위에 공미나 이런 애들 윙어 애들 뛰쳐나가지고 걔한테 크로스 패스라고 앉아있는데 아니 그 상황 자체가 말이 안 된다니까. 분명히 최전방에 있어야 될 애가 중간에 와가지고 패스를 하고 있는 거야. 그 시점부터 말이 안 돼. 그래가지고 무슨 해리케인도 아니고 이게 뭐 밖에서 뭐 하고 있는 거야 도대체. 근데 그거를 왜 루이스가 그 골을 하고 있냐면은 패스를 할 애가 없어가지고 기자만 없을 당시에 걔가 그래 내려와가지고 패스를 막 하려고 했어. 그럼 앞에서 막 이제 플라나 브루노 이런 애 나가 있는 경우도 있잖아. 물론 그런 경우도 있지만 이제 뭐라고 그래. 하여튼 한국인 선수가 나가 있고 막 그런 거 그게 말이 안 돼 그냥. 그럴 거면 야 저 루이스를 그냥 중앙 미드필더 쓰지. 씨. 처음부터. 씨. 그래서 그거 보면서 아 참 진짜 게임 진짜 이상하다 막 그런 생각 많이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단점이 뭐냐면 또 근데 이렇게 하면 발생하는 단점이 뭐냐면은 디자와 부상하고 나가다가 아니 그 경우 선수 나가 그 경기 출전 못하는 거야. 그러면은 그냥 지난 시즌에 김포 FC 똑같아요 그냥. 그냥 전술이 아니고 그냥 선수가 하고 있었던 거야. 전술은 시작 처음부터 아무것도 없었어.